안녕하십니까, 한슬기 교수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떤 학생이 질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인사드리게 됐고, 카메라는 내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니야. 그래서 안 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어퍼모터 뉴런과 로어모터 뉴런이 무엇인가요? 처음 듣는데요? 그럴 수 있죠. 알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퍼 뭐예요? 위라는 뜻이 있네요. 모터 운동이라는 뜻이 있고요. 뉴런 신경세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퍼모터 뉴런은 우리가 위운동 신경세포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로어 모터 뉴런도 뭐겠어요? 그쵸? 아래 운동 신경세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가 있네? 그죠? 뭘까? 자, 이렇게 뭐 재단이나 뭐 계단일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위에 이제 다 황금의자에 야, 내가 말이야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자식이 말이야. 아래는 네히 하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제 무릎 꿇고 있는 거죠. 그죠? 야 가서 밭 깔아. 네라고 하는 거죠. 네, 밭 갈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거고 아래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을 어떻게 하지? 밭을 갈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수행 혹은 전달만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요 위아래가요 우리 몸에서도 실제 존재합니다. 우리 몸 위에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뇌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또 뭐 중간 뇌가 있는데 일단 설명만 하면 되니까 척수라고 합시다. 척수가 또 있습니다. 누가 위에 있어요? 뇌가 위에 있어요. 척수가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하이라키 이론이라 불러요. 계층 이론. 그래서 위에 있는 애가 아래에 있는 애를 억제 촉진적으로 지배합니다. 아, 교수님, 그럼 뇌가 어퍼모터 뉴런이고 척수가 로어모터 뉴런이군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고 둘 다 어퍼모터 뉴런이에요. 왜냐면 둘 다 의지가 있어요. 얘는 CNS거든요. 중추는요. 뭐가 있다? 의지가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여기서 운동명령 만들고 척수는 전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척수도 의지가 있고요. 다만 이 의지를 가지고 뇌가 조절을 합니다. 척수가 예를 들어서 폄을 하고 싶어 해요. 계속. 그러면 뇌가 봤을 때 마침 폄할 때야. 그러면 해. 하고 싶은 대로 야 너의 의지를 펼치란 말이야 척수야. 뭐 언제부터 그렇게 눈치 보고 살았어. 해. 내가 널 지지한다. 라는 식으로 조절하게 되고요. 근데 지금 굽힘해야 될 때야. 폄이 너무 세. 그러면은 이제 굽힘을 해야 되겠죠. 근데 척수의 의지가 폄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야, 이 기고만장하네. 눈치 없지. 뭐 하는 거야? 폄을 한다고? 미친 거 아닌가? 야, 폄하려는 의지를 접어. 관두고 굽힘하자. 라고 조절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찌되었건 척수도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 전체를 우리가 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지가 있는 CNS와 중추가 어퍼모터 뉴런이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 중추 전체가 운동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분명히 어퍼모터 뉴런은 위, 운동, 신경세포니까 뇌는 감각도 받아들이고 연합도 해야 되니까 그죠? 모든 것, 뇌의 모든 것을 어퍼모터 뉴런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어퍼모터 뉴런은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CNS의 일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쉬워졌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척수신경 그리고 뇌에서 나오는 뇌신경이 PNS고 얘는 의지가 없죠. 얘는 전달만 합니다. 오직 전달만 합니다.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끝났어. 얘는 그냥 전선이야. 전달만 해. 하라는 대로만 전달할 뿐이야. 누구한테? 이건 운동이니까 근육한테. 이런 말초신경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로어 모터 뉴런이다 라고 불러요. 모든 말초신경이 로어 모터 뉴런은 아니지만 말초신경 중에서 운동신경은 로어 모터 뉴런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게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있어. 두 번째로 제가 이걸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족 보행을 하지만 사실 많은 동물들은 사족 보행을 하죠. 내 그림 더럽게 못 그리거든. 이해해 줄 수 있지.
그치? 야, 생리학 수업 이후에 내 그림 오랜만에 보고 얼마나 좋아. 이야, 이 놀랍게도 사족보행 동물을 내가 그린 거야. 근데 봤더니 뇌가 여기 있네? 뭐 중간에 있고 척수 여기 있다 야. 그지? 척수 이렇게 있고. 그지? 말초는 이렇게 어디로 아래로 내려가네. 교수님 뒤로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됐어. 조용히 해. 어디 가만히 있어. 그지? 아, 농담이고요. 우리 올라가자 살짝. 근데 됐다 야. 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닌데 잠깐만 접어줘. 좀 접어주고 넣어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애들이 주로 누구였어요? 위에 있는 애들이 그치 중추였고 아래에 있는 애들이 말초였다. 그래서 이 중추 중에서도 어퍼 모터 뉴런이 있는 거고 중추 중에서도 그리고 말초 중에서도 로어 모터 뉴런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어느 게 더 편하신가요? 여러분 편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퍼 모터 뉴런은 중추의 일부고 로어 모터 뉴런은 말초의 일부다. 둘 다 공통점은 모터 뉴런이네요. 운동을 전달하는데 어퍼 모터 뉴런은 의지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뇌에서.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뇌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CNS 전체입니다. 중추 전체. 한마디로 뇌뿐만이 아니라 중간뇌, 브레인스템, 중간뇌. 그리고 요 뇌는 또 대뇌도 되고 소뇌도 되고 기저핵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척수에서조차도 운동 명령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아래쪽인 척수를 중간뇌가 그리고 중간뇌보다 더 위에 있는 뇌가 중간뇌와 척수를 어떻게 촉진과 억제 주로 억제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운동 명령은 중추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해야지 뇌에서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 말처럼 뇌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애가 분명히 중추가 무조건 의지만 만드는 건 아니죠. 전달의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퍼모터 뉴런을 따라간다라는 표현이 결코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갔고요. 얘네들이 척수 안에 있는 안테리어 혼, 앞불, 여기가 앞불이라고 하죠. 이 앞불에 있는 뉴런까지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뉴런이 우리 학생이 말한 것처럼 연합 뉴런을 탈 수도 있습니다. 타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쭉 나와서 이 긴 게 하나의 세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에 있다. 그 목에 있는 운동신경 뉴런의 세포체가 여기 목 척수 안에 있고요. 손바닥에 있는 근육을 지배한다. 그 긴 거리 한 1m 넘겠네. 그지? 한 1m 넘는 게 쭉 내려가서 손바닥에 있는 근육에 어떤 놈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물론 끝에가 좀 갈라지겠네. 그죠? 이게 좀 갈라집니다. 이렇게. 좀 갈라져서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뉴런 하나와 얘가 지배하는 이 근육 섬유들을 합쳐서 우리가 모터 유닛 운동 단위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학생이 말한 것처럼 CNS에서 만들어진 명령이 어퍼모터 뉴런을 따라서 어디까지? 척수까지 와서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을 거쳐서 이게 로어모터 뉴런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런 의지도 없고 전달만 하는 PNS의 일부 운동신경을 따라서 어디까지? 우리 학생 말처럼 골격근이 있는 여기까지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이 순서가 맞냐? 맞습니다. 잘 맞았어요. 그러면 이 순서와 정기적 연접과 화학적 연접은 무엇인가요? 일단 정기적 연접은 뺍시다. 왜냐면 이거는 신경과학이나 신경해부학 때만 잠깐 나오는 거고 대부분 정기적 연접이라 안 하고 전도 신경 세포 내 전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대비되는 게 시냅스 연접 틈새 시냅스에서의 화학적 전달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세포 내 전도는 아시다시피 뭐와 관련이 있다? 활동 전이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시냅스의 화학적 전달은 일단 우리가 아세트콜린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경 전달 물질의 전달에 의해서 전도되는 거. 그 신경의 명령이 그 다음번 근육이나 그 다음번 신경으로 전달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배워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뇌에서 자극을 받아서 척수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척수까지 내려온 애가 축삭이겠죠? 축삭 명령이 누구한테? 가지돌기. 누구의? 로어 모터 뉴런의 가지돌기. 덴드라이트를 전달을 해줍니다. 전달을 해줍니다. 얘가 어딘데? 여기가 시냅스죠. 연접 틈새. 화학적 전달을 합니다. 화학적 전달이 뭔데? 종말 단추라고 있어요. 단추인 이유가 이게 약간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게 그 단추처럼 생겨서 그래요. 종말 단추란 게 있고 반대쪽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여기니까 여기 이제 가지돌기인 덴드라이트가 있습니다. 액성과 덴드라이트가 있을 때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가 이렇게 가해를 타고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여기에 칼슘 채널이 있어요. 칼슘 채널이 있어요. 칼슘 이온 채널이 있어서 얘네들이 열립니다. 그럼 밖에 있던 칼슘이 안으로 들어오죠. 칼슘은 뭐다? 깡패다. 깡패여서 야 꺼져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누굴 꺼진다? 그죠? 소포체들이 있었거든. 소포, 작은 포, 어떤 작은 포장된 것들이 있었어요. 얘네들 꺼져 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꺼집니다. 어디로? 말단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꺼지면서 이 말단인 세포막과 융합이 돼서 이 안쪽에 있던 물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시냅스죠. 시냅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 물질들이 뭐였는데? 걔네들이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과 콜린이 합성된 물질이에요. 얘네들이 가서 여기서 누구랑 붙어요. 아세틸콜린이 가가지고 여기 누구랑 붙어요. 가가지고 누구랑 붙어. 이렇게 가서 누구랑 붙어. 누구인데 이게? 얘가 나트륨 이온 채널입니다. 나트륨 이온 채널이 붙으니까 열리면 여기 있던 누가?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다. 여기까지 일단 킵. 일단 여기까지만 시냅스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열려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시냅스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물질이 하나 더 있었어. 이게 아세틸콜린라제. 아세틸콜린라자. 영어로는 아세틸콜린레이스. 라아제. 배아제. 배아제 뭐야? 모르면 검색해봐. 소화제야 소화제. 소화가 뭔데? 음식물을 분해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다시 타고 올라가자. 소화제는 음식물을 분해하는 거다. 한마디로 아제는 뭐다? 분해하는 거다. 뭘 분해했는데? 아세틸콜린. 뭘로? 아세틸과 콜린으로. 아세틸콜린이 작용을 했지만 아세틸 따로 콜린 따로 하면 작용을 못해요. 얘네들이 이제 분리가 되고 얘네들이 다시 능동수송에 의해서 일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만드는 ATP를 통해서 다시 합성을 해요. 그래서 소포트 가둬요. 그래서 다시 액션 포텐셜 확정전이가 왔을 때 칼슘 이온이 들어와서 다시 밀려날 준비를 합니다. 요게 시냅스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아세틸콜린은 축삭 말단에서 만들고 뿌려지는 거고 이 가지돌기에서는 받아서 나트륨 통을 열기만 해요. 한마디로 던지는 놈과 받는 놈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 반대로 전도가 이게 전달이 돼? 안 돼. 그래서 시냅스의 특징이 뭐다? 일방통행이에요. 시냅스의 일방통행입니다. 자, 시냅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이 시냅스 말고 드디어 이제 명령이 가지돌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얘가 어디야? 신경세포체다. 이렇게 들어왔어. 신경세포체에 가지돌기가 있었겠지. 그 중에 하나가 이거겠지. 들어왔어 명령이. 들어오면은 가지돌기는 여러 개인데 축삭은 하나예요. 축삭은 하나입니다. 딱. 그래서 힐락이란 게 있고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축삭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활동 전이가 되겠습니다. 아까 나트륨 채널이 열린다고 했죠?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 세포막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오고 나트륨 양이온이네. 원래는 액션 포텐셜이 마이너스 70mV였어요. 그런데 양이온이 들어오네요. 이 마이너스 70mV는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세포막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가 막 들어오네. 그러니까 여기도 막 마이너스였던 것이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55mV 문턱값을 넘게 되면 와 끝까지 올라가는 탈분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나트륨 채널이 열려서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지만 아니고요. 칼륨 채널이 늦게 열려서 칼륨이 나가는데 이 칼륨도 양이온이라. 양이온이 나가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다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어서 야야 다시 돌아가. 칼륨아 돌아가. 나트륨에 다시 나가라고 해서 다시 안전막전이라는 걸 이루게 됩니다. 정기적인 거죠. 그런데 웃긴 게 이 나트륨 채널이에요. 나트륨 채널은 옆에 놈이 열리면 지도 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 여기 있는 나트륨 채널도 열고 싶어 해. 여기 있는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 여기도 열고 싶어 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다? 정기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한마디로 신경세포 안에서는 전기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고요. 아까 봤던 시냅스에서는 화학적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전기치를 안 배워서 그렇지만 어퍼모터 뉴런에서 로어모터 뉴런을 줄 때 이 방향으로밖에 못 준다니까? 왜? 시냅스가 한 방향이니까. 근데 전기 치료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 전기 치료할 때 만약 여기를 자극하잖아. 그러면 일로만 간다? 아니요, 일로도 갑니다. 일로도 가. 근데 여긴 못 넘어. 왜? 화학적 전달은 못 넘어. 여기서 아세틸콜린 던져줄 수가 있어야지. 있어야 말이지. 아세틸콜린 누가 갖고 있어? 축상 말단만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볼까요, 여기? 그래서 축삭 말단이 이렇게 퍼져 가잖아요. 그럼 끝에서 이 축삭 돌기도 갈라지고요. 누구랑? 근섬유랑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근섬유랑 만나게 되는데 이 근섬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삭 말단, 여기 확대한 거야. 축삭 말단에서 이게 모터 플레이트, 운동 종말판이에요. 똑같아 시냅스랑. 여기서도 뉴로머스큘러 정션, 그 신경근 이음부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세틸콜린은 근육으로 던져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근육이 이거를 T세관을 통해서 전달하고 T세관 애들이 이제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근수축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순서 잘 말씀하셨고요. 정기적 전도, 연접 대신에 그리고 화학적 연접. 얘는 양방향, 얘는 단방향, 일방통행이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투과도 높다, 투과성 높다, 투과율 높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나트륨 채널이 열리네, 칼슘 채널이 열리네, 칼륨 채널이 열리네 이런 말 했죠. 우리가 그 서울 톨게이트 아시죠? 서울 톨게이트에 이렇게 있으면 차들이 오다가 확 넓어져 톨게이트가. 그럼 차들이 옵니다. 차들이 오다가 야 여기 닫혔다 야. 닫혔네. 왜 평상시에 많이 닫아놔. 열을 필요 없으니까. 열린 곳이 3개 있네? 가자. 가는 거죠. 야, 근데 막 차가 막 추석 대목이야. 막 엄청 오는데 다 젖혀 있으면 어떻게 돼? 통과가 잘 안 되죠. 통과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열어야 되죠. 싹 다 동그라미로 바꿔줘야 돼. 다 열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차들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통과와 투과가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채널들이 열리면 뭐가 된다? 통과, 투과성이 좋아진다. 투과도가 높아졌다. 투과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닫히면 투과도가 떨어졌다. 투과성이 떨어졌다. 투과율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는 같은 말입니다. 전이의 역전. 전이의 역전은 이미 아까 설명했네. 이렇게 전이가 안전막 전이가 마이너스였는데 탈분극이 됐다. 이게 플러스 30mV거든. 플러스 30. 마이너스가 플러스 됐네. 역전이 됐네요. 그죠? 역전이 됐습니다. 원래는 안쪽이 상대적으로 더 마이너스였는데 이제는 안쪽이 상대적으로 더 플러스야. 바깥쪽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플러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역전이 됐네요. 전위 역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전위가 역전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활동 전위가 만들어졌다. 활동 전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전기적 전도를 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전기적 전도를 통해서 운동신경 세포를 통해 전도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화학적 전달을 통해서 시냅스에서 혹은 뉴로머스큘러 정션, 신경근 이음부에서 화학적 전달을 통해서 결국은 근수축을 유발하게 됩니다. 질문이 안 끝났네? 금방추와 건방추란 건 없어. 건방추는 없고 이거는 골지건 힘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골지 힘줄 기관. 이름이 너무 길다. GTO.
골지 텐던 올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GTO가 있고요. 금방추는 머슬 스핀들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걸 연관을 지어야 돼? 뭐랑? 위에 거랑? 아니면 아래 거랑? 이 두 개를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은 저거. 그 반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뻗친 반사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고 가야 됩니다. 자, 머슬 스핀들의 특징이 뭐죠? 길어진 반응이에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한마디로 속도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길어짐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러면 오케이, 나는 액션 포텐셜을 만들게, 반응하게 됩니다. GTO는요, 얘는 오직 장력 변화에만 반응합니다. 속도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길어지네 안 길어지는 게 필요 없어요. 장력에만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줄 같은 걸 잡아당겨요? 잡아당겨.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줄을 잡아당겼다? 내가 좀 힘이 있어서. 길이 변화가 없어. 그래도 팽팽해. 그럼 뭐가 만들어진 거야? 장력이 만들어진 거지. 당겼던 이 줄이 길어졌어. 그쵸? 그럼 장력도 만들어졌지만 길이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내가 좀 힘있게 빠르게 당겼어 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육 안에 이 바깥, 방추 바깥에 근육이 있고 이 사이에 방추들이 껴있단 말이야. 근데 이 방추 안에 누가 있다? 머슬 스핀들이 있는 거예요. 이 머슬 스핀들이 얘네들이 잡아당겨질 때 지도 잡아당겨지게 되죠. 왜? 이렇게 병렬로 붙어 있으니까. 지도 잡아당겨지는데 속도감 있게 길어지게 잡아당겨지면 신호를 만들어서 어디로? 척수로 보내게 됩니다. 척수로 보내면 어찌어찌 거쳐서 자기 자신을 야 수축해라는 자가 촉진을 만듭니다. 야 수축해.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어디 갔냐? 연합뉴런을 때리는 거죠. 얘가 가서 척수 안에 있는 연합뉴런을 때리고 그래서 자가 촉진을 만듭니다. 한마디로 근육을 속도감 있게 길게 늘리면 어떻게 된다? 그 근육이 수축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 근육을 이완시키고 싶다면 머슬 스핀들은 반응시키면 안 돼요. 그렇잖아. 얘를 이완시켜야 되는데 머슬 스핀들이 반응하면 짧아지려고 할 테니까 이완은 길어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GTO는 좀 달라. GTO는 일단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근육 안에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힘줄에 있어요. 힘줄이 뭔데요? 근육이 있고 근육을 감싸는 근막들이 있습니다. 근섬유를 감싸는 속막, 다발을 감싸는 다발막, 바깥을 감싸는 바깥막이 있고 그 막 구조와 연결돼서 아주 질긴 콜라겐 파이버 덩어리만 짱짱한 콜라겐 파이버 덩어리에 의해서 보통 뼈에 붙어 있게 되죠. 근데 이 힘줄 사이사이에 또 센서들이 막 붙어 있더라는 거죠. 그 센서들이 붙어 있게 되고 색깔이 잘 안 나와. 센서들이 좀 붙어 있게 되는데 이게 뭐다? GTO다. GTO가 붙게 되고 얘도 역시 어디로? 척수로 가게 됩니다. 얘도 척수로 가게 됩니다. 척수로 갔는데 얘도 뭐예요? 연합뉴런을 때리는 거지. 근데 얘 때릴 때 신기한 게 얘는 야 일해라고 때린 게 아니라 야 일하지 마. 일하지 마 라고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 억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뻗침을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머슬 스핀들은 반응하지 않게 해야 되고 GTO는 반응하게 해야 돼. 왜? 자가 억제하잖아. 얘가 일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이완이 되겠지. 그러면 늘어나는데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뻗침 운동을 시키는 속도는 없거나 느려야 됩니다. 길이 변화는 없거나 느리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머슬 스핀들은 반응하지 않고 GTO만, 장력만 만들어서 이완으로 작용하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그 머슬 스핀과 GTO가 이렇게 자가 촉진, 자가 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반대가 참 웃긴 게 만약에 플렉션 머슬, 굽힘 근육이 있고 반대쪽에 누가 있다? 익스텐션 머슬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반대라는 게 사실은 맞구나. 오른쪽에 반대 왼쪽이잖아. 그죠? 오른쪽이 반대 왼쪽이니까. 그게 만약에 내가 머슬 스핀들을 자극했다. 근데 어디에 있는? 이 굽힌근 네 머슬 스핀들을 자극했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자가 촉진이죠. 자가 촉진. 동그라미로 할까요? 자가 촉진이 됩니다. 그러면 굽힘에 반대하는 여기는 억제를 시킵니다. 아니 둘 다 굽힘하면 안 되잖아. 플렉션 굽힘할 건데 익스텐션을 펴줘야지. 힘 빼줘야지. 그지? 그래서 머스 스핀들이 들어가서 자가 억제를 만들고 반대쪽은 억제시킵니다. 근데 웃긴 게 아예 반대. 오른쪽에 머스 스핀들을 자극하면 굽힌근에 왼쪽의 근육, 굽힌 근육은 억제시키고 얘는 촉진시킵니다. 흥미롭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GTO도 똑같아요. 얘는 억제잖아. 얘 억제되잖아. 얘는 촉진된다. 얘는 억제되고 얘는 촉진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 있는 GTO를 우리가 좀 활성화시켰다면 자기 억제를 시키고 반대쪽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고양이 걸음 실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기들 자는 모습, 슈퍼맨 자세 이런 그 소아 치료 혹은 중추신경계 치료하고도 연결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반응이 나온다? 척수도 뭐다? 중추다. 얘가 뭐가 갖고 있다?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의지가 아무리 하등하지만 의지를 갖고 있다. 어떻게 하등한데? 오른쪽 플렉션 촉진됐니? 그럼 반대쪽 억제해. 라는 아주 하등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이 하등한 의지를 누가? 어퍼모터 뉴런인 더 어퍼모터. 뇌 이런 애들이 어떻게 촉진과 억제적으로 조절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뭘 배우길래 이렇게 그 장황하게 물어봤을까요? 설마 과제인데 이거 내 거 정리해서 과제 내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네, 수고 많았습니다.